종목이 무지하게 많으세요. 상당히 좀 많으신데 많이 좀 줄이시는 게 오히려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기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성홈데코, 그리고 우리기술, 인터파크, 파워로직스, 현대로템, LG전자, 우선주, 넵지노믹스, SDN, 이현제약, 진매트릭스, 휴마시스, 알체라, 엑세스바이오, 광명전기, HMM, 그리고 SM, DB하이텍. 거의 현금이 없으시고 주식으로 거의 다 채우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방한 기준의 전략이 IT를 55%에서, 그러니까 55%의 기준이 뭐냐면 절반 이상을 IT로 채운다. 그 얘기예요. 55%에서 이제 70% 범위까지 설정한다.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그 IT 내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설정할 거냐라고 했을 때 IT 주력주는 네 종목으로 압축을 해놨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그 중에 이제 네 개를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한 묶음, 그리고 삼성전기와 LG전자의 한 묶음.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지고 계신 기준이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하이닉스의 비중이 높으시기 때문에 추후에 종목을 정리해서 IT를 더 편입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묶음에서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추가적인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시는 쪽으로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누가 더 우위다가 아니고 둘 중에 한 종목이면 충분해요. 변동성의 기준에서는 이제 뭐 하이닉스가 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삼성전기와 LG전자인데 LG전자 우선주를 6%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LG전자 쪽에 기준을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공식적으로 LG전자의 기준을 잡지만 개별 기준에서는 뭐 LG전자 우선주의 기준으로 설정하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전체 이제 추이 부분을 위로 우리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추후에 지금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비중이 9%, 9.4, 그리고 이제 LG 전자 우선주가 6, 그러면 15% 정도신데 월등하게 좀 늘려 나간다라고 설정을 하시고, 지금 뭐 바이오주도 좀 많은 것 같고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우리는 자동차 기준에서 30% 비중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최대폭이에요. 최대폭을 채울 때 30%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30%든 뭐 그 이하의 기준이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는 현대차와 기아 둘 중에 한 종목에서 30% 비중을 채우는 걸로.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수익 종목 같이 병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현대모비스하고 만도를 10% 비중으로. IT에서는 수익 종목 기준에 이제 LG노텍, LG디스플레이, DB하이텍, 최근의 기준에서 이제 DB하이텍의 기준을 좀 더 잡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이 좀 더 반등 흐름이 나오네요. 예. 일단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동차 쪽은 그래서 이제 모비스와 만도의 기준을 잡고 있고, 현대위아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원체 이제 그 현대위아도 단기간에 좀 수급이 긍정적이었어요. 지금 주가면은 가격 매릿이 좀 부각돼 있는. 우리는 이제 아직 편입의 기준 설정하지는 않고, 얘는 그래서 자동차도 이제 조금 더 실어갈 건데 지금 기아의 기준에 비중을 조금 더 실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0%니까 조금 더 나머지 종목들 정리가 되면. 그러나서 이제 LG화학과 KB금융입니다. KB금융은 앞으로 이제 계속 볼 거예요. 계속 일단은 어찌 됐건 간에 시장이 금리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고, 또 실질 기준금리를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고, 뭐 이런 기준에서 당연히 놓고 봐야 될 부분이 KB금융, 금융지주사 쪽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부터 갖고 오고 5만 원 초반에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또 5만 원 중반에서 재편입 들어가서 지금 5만 원 초반까지 비중을 잡아가고 있는데, 금융사 쪽이 아예 없어요. 나중에 종목 정리되면 이제 KB금융 차분하게 아름아름 모아간다. 그리고 환급성이 가장 뛰어난 종목 중에 하나로 설정을 해서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위에 그 자동차 그리고 금융지주사까지 설명을 드렸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일단 이제 너무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긴 기간 동안에 LG화학도 이렇다 할 시세도 없고 오히려 이제 고점 물량은 손실이 나 있고. 근데 이쪽도 이제 그 LG화학도 중간 중간에 변동성이 나오거나 가격 매릿이 나오거나 이제 거래가 실릴 때는 편입 기준에 문자 발송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력주는 IT, 자동차, 금융화학이 되는데 IT 이외에 이제 자동차 금융화학 기준의 흐름에서 전부 이제 30%씩의 비중을 설정을 한단 말이죠. 다 편입하면 100%가 넘어요. 그래서 만약에 네 가지 업종을 다 본다 하시면 좀 조절하셔야겠죠. 예를 든다면 뭐 자동차 55%에 뭐 자동차, 금융지주, LG화학을 뭐 10%씩 들어간다. 85%의 나머지 뭐 수익 공략을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정도 기준점만 설정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이제 IT를 1순위로 보는데 그만큼 이제 실적이 뒷받침돼 있고 2016년 이후에 시장을 견인했다. 삼성전자가 시장 견인한 거는 2003년부터 2004년 그때 이후에 지금 처음이에요. 없어요. 삼성전자도 시장 수익률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우리 쪽에서는 이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이슈가 있고 다 좋아요. 이슈가 있고 다 좋은데 뭔가 이제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첫 번째 기준이 이제 환급성에 대한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중간중간 뭐 300만 주씩 터져주고 그리고 이제 대형주 기준에서 시가총액 어차피 2조가 넘고 그런 종목에서 이제 거래가 없을 때 뭐 30만 주다 이런 부분은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거래가 없더라도 호가가 비어 있다거나 주가가 왜곡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을 들어갔을 때 뭐 항공우주 부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슈 부분에 접목된 부분이 많이 있죠. 뭐 실적 부분도 개선 폭이 뭐 월등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을 저평가라고 해석하기엔 다소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딱 그만큼의 주가가 강세를 띄워줬고요. 또 운수장비 업종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상 13배까지 형성돼 있는 PER이 저평가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죠. 결론적으로 이런 변동이 있으면 이제 누군가의 그러니까 실적이 월등하거나 이슈보다도 실적이 월등하거나 그리고 수급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유입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형성돼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다소 이제 못 미치는. 그래서 일단은 뭐 아쉬움이 있으시다 할지라도 또 수익이 아마 수익이 나 있으시잖아요. 추세가 계속 강하기 때문에 51,600원에 들어가셨네요.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나머지 또 소형주 먼저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정리하시고 이제 차분히 움직이셔도 되는데 그 사이까지 이렇다 할 변동성 없으면 이제 핵실험 범위로 앞전에 형성돼 있던 개인 수급 대비해서는 일단은 주가가 좀 더 강세 띄고 있어요. 뭐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자 일단 그래서 개별 기준에서 이제 그 가지고 계신 범위의 기준을 현재는 유지하는데 시가총액 소형주 정리하고 나면은 통반적으로 좀 정리하시는 쪽으로 수수료 빼고 나서 그리고 앞전 고점 시장 수익률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전 고점을 만약에 이제 55,000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55,000원 넘길 때 기준에서 거래량이 이제 터지느냐. 그러니까 54,000원부터 거래가 터져야 돼 사실. 그게 안 되면 일단 정리해 놓으셨다가 거래 터질 때 그리고 이제 추세로 꼭 가지고 가시겠다면 지금보다 비중을 늘리지 않는 걸로 2.68%의 기준입니다. 어떤 명확한 얘가 꼭 오를 것이야. 삼성전자가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어. 뭐 이런 그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다소 아쉽다는 거고요. 한솔홈데코 1,740억이에요. 정리 기준 잡아드립니다. 환급성도 없고요. 그리고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기도 어렵죠. 그죠?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저평가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술적으로 거래를 어마어마하게 실어가면서 주가의 흐름이 연동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거래대금은 이제 다 주고 있고 일단은 정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이 이제 수반될 때 놓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고점에서 계속 이어서 맴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간다 안 간다로 놓고 보기보다는 얘도 뉴스는 많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오전에도 계속 여러 종목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가가 움직일 때 어떤 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공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뭐 어떤 뭐 공시 전혀 없어. 그냥 전부 못 대본 것들 전환청권 행사해 먹고 주요 주주 지분이 8%잖아요. 다 행사해 먹고 팔아먹고 주식수 계속 늘어나고 대주 지분은 절대 늘릴 생각도 없고 뭐 그러면서 이슈만 터트리면서 이제 주가의 변동이죠. 교묘하게 뭐 교묘하게 사실상 더 심하게 얘기해봐야 뭐 결론적으로 펀더멘탈 상으로 이제 확인될 부분은 없고요. 이슈 부분에 의해서 이제 좀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 이슈 부분이 들쑥날쑥하단 말이에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런 기준보다는. 그리고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어서 못 간다 하지는 않았어요. 변동성의 크기가 작아진다 그랬지. 변동성의 크기가 작아진다. 그거를 그냥 이제 뭐 쥐고 가겠다. 그거는 좀 무리일 수가 있지 않나요? 4천억까지 이제 들여올려놓고 뭐 전환 물량 계속 행사하고 정리하셨다가 말 그대로 거래가 터지면서 이런 날 있죠. 이런 날 거래 터지면서 변동이 나오는 날 그 정도 들여다 보시는 게 냅뒀더니 더 올리지 않냐. 누군가 올리더라. 좀 막연합니다. 정리 기준 잡아드립니다.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뭐 여기서 가격 반발력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리.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매매를 하더라도 이런 기준에서. 근데 우리는 못 들어가죠. 이게 200억이에요. 개별 매매 기준에서 뭐 일부 들어가실지 몰라도. 결론적으로 이제 그날 이후에 이렇게 터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인데 요날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7월 14일. 그리고 요날. 그렇게 해서 이틀 동안 들어가고 나서 거래량이 없죠. 급격히 축소되죠. 1억 주씩 터지던 게. 갑자기 그러면 거래량이 다시 7천만 주 이상 터지지 않는 한 5천억 전후 수준 넘기지 않는 한 변동성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런 변동성 때문에 따라붙은 거잖아요. 이런 변동성 때문에 뭐 대박 난다 싶어서 안 됩니다. 정리. 손실이 크다? 정리. 거래 터지면 그때 다시 들어가더라도 정리. 파워로직스도 지금 3천억까지 주가가 빠져 있네요. 그죠? 3천억까지. 어휴. 파워로직스도 일단은 뭐 정리의 기준을 잡는 게 옳겠죠. 이런 그 변동성의 흐름 이후에 요날 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전날이 언제요? 날짜 기준에 6월 8일? 6월 8일 날 3,500만 주 거래되고 뭐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그냥 뺑뺑이 돌린 건가요? 무의미하게? 6월 8일 날 매도 기준이 그러네요. 뭐 그냥 무의미하게 뺑뺑이가 돌았던 것 같은데 특별한 내용도 없고 블록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제 비이성적으로 저렇게 한번 움직이고 나서 거래는 어떻게 돼요? 거래는 뭐 지금도 이제는 다 죽어서 없죠. 그러니까 거래량 터지는 날 들어갔는데 아니다 싶으면 이제 정리하고 나오는 게 맞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워로직스 부분도 안타깝지만 이제 정리. 변동성이 수반돼 있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나올 만한 종목군들은 뭐 얼마든지 시장에 있으니까 정리. 그리고 현대로템이 일반적으로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여다보시게 된 게 2018년도에 밑도 끝도 없이 이제 남북 경협주가 된 거죠. 뭐 얘가 무슨 경협주예요? 남북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뭐 통일이 되면은 삼성전자는 안 들어가고 현대는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 기준에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죠. 어찌됐건 뭐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린다고 치고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뭐 끝나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의 위치에서 이제 현대 로템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의 개선폭. 근데 펀더멘탈은 여전히 그닥 뭐 신규 수주를 냈네 뭐를 냈네 다 좋은데 결론은 없어요. 결론은 뭐 어떤 특별한
명분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없었다라는 거죠. 없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뭐 이렇게 그래서 실적 개선 폭이 있는 것과 저평가인 국면하고 그런 거하고는 다 차이가 있는데 좀 저평가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성장성이나 뭐 실적 개선 폭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메이저 쪽에서의 관심도 있어야 되는데 관심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일시적으로 수급이 한 번씩 형성이 되고 주가 변동이 나왔다가도 결국은 그 이슈 범위 정도밖에 되지 않죠. 정리입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려면 최소 2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계속 터져줘야 된다라는 거. 정리. 그리고 이제 넵지노믹스. 뭐 최근에 우리도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시즌부터 해서 몇몇 종목 휴마시스든 뭐 진원생명과학이든 교육용으로 조금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결과적으로는 일단 넵지노믹스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종목군들 설정 범위가 그렇습니다만 비이성적인 그 흐름, 테마에 대한 흐름 그것이 이제 지속이 되려면 거래대금 거래량이 계속 수반돼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종목에서도 예를 들면 휴마시스가 그렇게 뭐 잘난 종목은 아니거든요. 대형 저 대주주분 뭐 9%뿐이 안 되고 그잖아요. 근데 주가 범위는 굉장히 많이 이번에 들어 올려놨어요. 이번에 6월 말부터 그 기준점에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거래 빵 터지고 눌려 있는데 냅뒀더니 더 가더라 했다가 이번에 또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낭패를 많이 보는 거죠. 27,000원대에서부터 2만원 순식간에. 근데 거래가 계속 수반되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넵지노믹스도 뭐 움직임이 계속 나오려면 여기서 거래대금이 계속 수반돼야 된다. 거래대금. 근데 한 번, 두 번 빵 그리고 쭉 없죠. 내가 고점에서 잘못 연결이 됐다 할지라도 정리하는 게 맞아요. 정리하는 게 31,000원대 들어가셨는데 정리. 억울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종목에서 내가 좀 잘못 들어와서 템포가 잘못돼서 손실이 나 있다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없을 만한 SDN이 뭐예요? SDN? STN? SCN? STN? STN 이건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현제약도 이제 뭐 거래량 터지면서 우리도 거래량 터졌습니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수준이었죠. 그 정도 수준. 앞전의 기준에서부터. 아이고 이현제약. 앞전의 수준에서 5월부터 해서 거래대금 터지고 빵, 거래대금 터지고 빵, 거래대금 터지고 빵. 거래량 없을 때, 거래대금 없을 때 캔들 크기가 작아진다 그러면 안 들여다본다. 왜? 어느 시점에서는 이렇게 밀려요. 어느 시점에서는 72,600원이신데 또 최고점이 돼버리셨어요. 정리. 만약에 이제 우리는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면 이날 놓쳤다면 이날 들여다보고 이날 들어가죠. 꼬리 달리면 정리. 응? 꼬리 달리면 정리. 꼬리 달리면 정리. 끝. 그 다음에 거래대금 없으면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다. 정리. 진 매트릭스 정리.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매일 나와요. 어차피. 근데 그 종목들을 매일 사시라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문자를 발송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에코프로 HN 뭐 시초가 기준에서 강보합권인데 뭐 25만 3천 원 넘기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기준.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으면 눈에 보이는 기준에서의 편입의 기준.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 뭐 편입의 기준. 얼마든지 있어요. 대신에 이제 빠져나와야 될 때는 뭐 시즌이 됐든 신풍제약이 됐든 뭐가 됐든 거래량 안 실리면 빠져나와서 도망쳐 나오는 기준을 설정해야죠. 어차피 내일 기준에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박셀바이오 거래대금 터져 있잖아요. 자, 박셀바이오 들여다봅니다. 뭐 이 정도. 에코프로 HN 뭐 시장 조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치가 안 들어간다면 한번 또 고민해 보는 정도 수준. 뭐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되나요 얘가? 9천억까지 올라와 있네. 얼마나 때로 올려놨는지.
일단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쪽의 기준. 거래 대금이 터져 있으면은 한 번쯤 들여다보는 정도 수준의 기준을 설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바이오니아도 거래 대금 안 나오면 못 들어가고 거래 대금 죽으면 빠져 나오는 게 맞고, 말 그대로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이라 그래요. 휴마시스 오전에 올려드린 전략 참조하시고 정리. 예. 알체라 기준점도 일단은 5천억짜리 기준의 소프트웨어 쪽인데, 조금 전에 이제 뭐 바이오 쪽이나 진단 키트나 뭐 이런 또 소형주 기준에서 정리 잡히면 이제 그쪽부터 정리를 하시고, 이쪽 알체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은 지금 뭐 PBR이 18배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저평가라고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의 기준에서 아름아름 추세적인 범위만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 기관이나 이런 쪽은 메이저는 들여다보지 않고 있고요. 야, 얘를 뭐라 그럴까? 얘는 이제 뒷부분 나머지 종목 정리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리를 좀 하시는 쪽으로, 뭐 분석이나 이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실적이 그렇다 좋은 것도 아니고 뉴스 내용 보고 하기도 그렇고.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 거래가 터지면 6월 말 7월 달에 코로나19 때문에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 나오는 날들, 또 꼬리 달리면 정리의 기준. 예. 광명전기 마찬가지. 정리 기준 1,770억 시가총액에 오늘 기준에도 윗꼬리 달렸는데, 꼬리 달리면 우린 정리해요. 꼬리 달리면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이제 또 움직인다, 또 꼬리 달리면 또 정리. 양봉 터질 때만 들어가는 정리. HMM 비중은 우리는 이제 최대 20%까지 설정하고 있는데, 일단 6.19시니까 일부 이제 추가 편입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개장 초처럼 추가 매수세인 나오게 되면 뭐 그럴 때라든가, 뭐 오후장에 더 센 흐름이 나와서 뭐 따라 붙는다라고 한다면 그때 문자 나가면 그럴 때라든가. 그래서 HMM은 비중 일부 더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정리되면. 그리고 SM 기준, DB하이텍 기준 설명드렸죠. 그래서 오전에 설명 다 드렸는데, SM과 DB하이텍은 지금 플러스로 잘 돌려놨고요. 오늘 저점에서 잘 편입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DB하이텍과 마찬가지로 SM도 과도하게 이제 주가 눌림 폭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그 기준에서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